네, 안녕하세요. 대감학원의 예지쌤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평고 학생들 시험이 종료가 되었는데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좋은 결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평택고 1학년 영어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요 문항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전체적인 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부교재에서만 출제가 되었어요. 다만 부교재 범위가 지문이 한 70여 개 정도로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문을 모두 소화해내는 것만으로 좀 버거웠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문항 수는 23문항입니다. 객관식이 20문항이고요. 논술형은 3문항이지만 한 문항당 논술형이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출제된 문제를 쭉 봤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작한 자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변형 문제와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수업 잘 듣고 제공된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난이도는 일단 평고의 영어 시험, 1학년 영어 시험은 전체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지난 중간고사가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 삽입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더 늘어났고 요약문도 한 세 문제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유형만 제대로 공략을 해도 여덟 아홉 문제 정도는 우리가 정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유형 문제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가 요약문도 모두 다 정리를 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전 지문에 대한 순서 삽입 유형의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꼼꼼하게. 왜 이 답이 근거가 되는지까지도 분석을 해가면서 그래서 충분한 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문의 일부 변형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문이 추가가 되기도 했더라고요. 일부 지문에서. 그런데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에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고 시험이 언제나 그렇듯 선지의 고난도 어휘 표현이 이번에도 있었고요. 지문을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은 꾸준히 배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 기간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 잘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요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지문을 다 보지는 않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만 위주로 해서 문항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체 문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대감학원 블로그에 가시면 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 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형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빈칸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이미 공부를 했었죠. 또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정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손이 동시에 움직일 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던 다리가 저절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내용의 지문이었죠. 자, 그래서 그런 반사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가 되는데 왜 그러냐? 오른발과 오른쪽 손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반구, 즉 왼쪽 면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이것은 뇌가 어떤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단순화시키려는 의도에서다 라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뇌가 어떤 복잡성을 줄이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고 다른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제목. 수업 시간에 제공했던 자료죠. 어, 그 지문에 대해서 주제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뒤에 부분은 다소 표현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었죠. 앞에 justice냐 mercy냐
요것을 가지고 서로 대조하는 그런 지문이었다라는 부분이 잘 드러나 있는 2번 선지가 정답이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도 마찬가지로 제목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니치라는 단어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당황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 뒤에 embracing product polarization이라는 표현을 봐서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문이 이제 그 상품을 판매를 할 때 그 상품의 마케팅에 있어서 모든 일반적인 대중의 그런 만족을 다 추구하는 one size fits all이라는 그 마케팅보다는 특정 대상을 타겟팅해서 마케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단화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거를 포용하는 거니까 그 마케팅을 표현하는 말 자체가 니치 마케팅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극단화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다루는 지문이었다라고 주제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드렸던 요약문을 보세요. embrace polarization이라는 단어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했다면 사실 뒤에 있는 표현만 봐도 지문을 정답을 잘 선택할 수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아마 요거를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지에 사용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이 지문을 우리가 지문에 대한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예술에 있어서의 주관성, 즉 예술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시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 모나리자라는 작품은 추상화가 아닌 초상화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람을 그린 그림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이 모나리자가 짓는 미소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걸 예술에 있어서의 주관성이라고 표현을 했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어 1번 선지를 고른 친구들은 아마 이 abstract arts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1번 선지를 골랐을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이 얘기했던 건 뭐였어? 비단 추상화에서만 그런 주관성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너무나도 straightforward한 정말 직관적인 초상화에서도 그런 주관성이 적용이 되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1번은 너무 지엽적인 어, 그 단편적인 부분만 포괄하고 있는 선지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였는데요. 우리 2번 선지에 사용된 표현을 잠깐 볼게요. In the eye of the beholder. 이 표현을 아마 몰랐을 거야.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보는 사람의 눈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은 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2번이 가장 적합한 선지였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너무 아니었죠. 그래서 1번에서의 이 함정에 빠진 친구들은 1번을 골랐을 것이고,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고, 3, 4, 5번이 너무 아니라는 걸 잘 안 친구들은 2번으로 잘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어법 문제고요. 어법 문제 살짝 변형이 됐어요. 우리 원래 본래 지문에서는 allow라는 동사가 나와서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형태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실제 문제에서는 make라는 사역동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make라는 사역동사는 투부정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고르셨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우리 동일하게 많이 연습했던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어법 문제입니다. 다음 어법 문제도 지문이 변형이 됐어요. 아까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실제 지문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다만 4번과 5번은 정답이 아니었고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 정답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하지는 못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cause라는 오형식 동사. 앞부분에서도 오형식 동사를 가지고 문제를 냈고, 요번 문제에서도 오형식 동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법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cause.
오형식 동사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전부 다 목적어였고 마지막 부분이 목적격 보어라는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똑같이 연습했어요, 우리. 그죠? 자, 이번에도 어법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파우치, 유대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성 중에 하나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주머니에서 엄마들이 그들의 아기들을 데리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in which라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똑같이 풀어봤던 부분들에서도 밑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 지문은 어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파란색으로 표현한 그 밑줄을 치거나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어휘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제가 표시한 부분이죠. 자, 그대로 다 출제가 됐어요. 우리 생물권에 관련된 얘기였죠. 생물권이라는 부분에서는 자, 이 자연의 활동이라는 것이 창조를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물질을 변형시킬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창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변형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제거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부산물의 과정에 있어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내용이 지금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있는이라는 단어로 출제하셨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어휘 문제 우리 똑같이 똑같이 다 출제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원래 이 자리에는 merits, 이 망각,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설명한 지문이었어요. 모두 다 기억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필요한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더 잘 기억하기 위한 방법인 거니까 forgetting에 대한 이점, merits에 관련된 글이죠. 근데 우리는 결함이라는 단어로 연습을 했었고 실제 문제에서는 merit의 반대인 demerit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셨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문의 어휘가 아주 통째로 다 바뀌어서 출제가 된 어, 지문입니다. 선지의 어휘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똑같이 다 출제를 해서 연습을 했었고요. 수업 시간에도 full autonomy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표시까지 해둔 부분인데요. 자, autonomy라는 단어의 뜻, 얘가 더 사실은 어렵잖아. 얘는 자율성이죠. 이 지문이 무슨 지문이었냐면,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팀이 그 이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프로젝트성, 즉 일회성으로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그 다음에 해체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이 모였는데 그 팀에 모인 사람들은 마이크로 매니징, 어떤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숙달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리더에 의한 그 어떤 지시나 감독 하에서 이 full autonomy라는 것이 그 자체로 가능하고 또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자율권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인정하는 거니까 operational independence죠. 그쵸? 그 full autonomy라는 단어를 operational independence, 독립성,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출제를 하셨어요. 자율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지문상에 사용되었던 단어보다 좀 더 쉬운 단어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autonomy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었다면 independence라는 단어를 고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 독해 수업하면서 빈칸이 첫 번째 그 초반부에 뚫리는 경우 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설명했었죠. 근데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주제문에 뚫리기 때문에 이 지문의 주제에 관련된 부분에도 이번에 빈칸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external incentives, 외부적 보상이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었던 거잖아. 그래서 단어가 살짝 변경되기는 했지만 external reward나 inherent drive 같은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가 정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글의 초반부에 빈칸이 뚫렸고, 자, 빈칸, 우리 지문 공부하면서 주제문이자 빈칸 뚫릴 수 있으니 제대로 공부하세요. 라고 밑줄 친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갈등이 어떤 다문화적인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에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을 즉시 address it right away, 즉각적으로 다뤄야 돼요. 골마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밑줄이 빈칸이 뚫렸고 빈칸 선지에 사용된 단어도 사실 그 갈등이 resolved 바로 즉시 해결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faster라는 단어는 그대로 사용이 됐죠. 골마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선지가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지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순서 삽입 문제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순서 삽입은 언제나 항상 적중률 100%였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같은 부분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좀 기출분석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문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자, 요약문은 제가 이번에 그 수업 시간에 제공됐던 자료에 모든 지문에 대한 요약문을 같이 삽입해서 줬어요. 그 요약문의 힘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sarcasm, 풍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진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의견이 있을 때 그거를 유머로서 풍자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음. 자, 그래서 이 부분, 밑줄 친 부분이 A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런 풍자를 잘 활용하는 이런 캐릭터들은 유머를 사용하는데, 자, 불쾌한 무언가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직면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맞서고 직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confront 들어갔어야 됐고, 그 다음에 진짜 그런 true feeling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야? sarcasm을 통해서 그 풍자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죠. 유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indirectly, 즉,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요약문을 보시면, 물론 간접적으로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진짜 genuine feeling을 표현한다 라고 표현을 했고, 심지어 이 부분은 confront라는 단어, allow speakers to confront others라는 표현 자체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약문을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면 잘 맞췄을 거예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요약문인데, 요거는 이제 그 cell membranes라는 그 세포막이죠. 세포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문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A와 B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요약문, 선생님이 정리해준 요약문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내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외부에 있는 환경들이랑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prevent, 막아주는 거죠. 그 세포를 통과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prevent 목적어 from ing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A에는 separate, 외부의 환경과 분리시켜준다라는 내용. 그리고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거는 통제하는 거죠. control 하는 거니까. 똑같은 단어 사용된 거 보이시죠? separate라는 단어. 그리고 이 분자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과를 제한하는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A와 B에 들어갔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 문항입니다. 논술형 문항 일부 변형되기도 했는데 아마 특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바뀌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네모칸으로 친 부분이 원래 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사용된 부분이고, 그 분사구문이 사용된 부분을 완전히 어휘를 다 바꿔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약문 채우는 거, competition, cooperation, altruism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요약문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그 natural selection,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경쟁이 진화를 이끌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같이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 역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경쟁과 협력이 같이 일어나는 건데 그 경쟁과 협력이라는 건 결국 altruism,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런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약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 어휘가 가장 핵심적인 어휘였고, 그게 이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지문 논술형 문제는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첫 번째, OA2B라는 구문이 활용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어, 성공이 불에 대한 적응력에 달려 있다. 불에 대한 적응력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OHB라는 형태가 들어가는 것과 자, 이 부분 가목적어와 진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의 진목적어가 쓰여진 구문이기 때문에 서술형 출제될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라고 했던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고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어떤 그 주요 문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서 아셨겠지만 여전히 이제 선지에 사용된 표현이라든지 어휘, 그리고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된 소재, 어휘, 요약문에 내가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간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수업 시간에 정규 수업을 통해서도 배양을 해야 되는 능력이고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정규 수업 때는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